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간밤 다시 살아난 금리 인하 기대감, 우리 정부의 개입과 함께 일부 진정된 환율, 밤가운 반등 보여준 국내 증시입니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시장이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시장 속에서 오늘 시장을 이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연속적인 수급이 포착될 시장을 이끌 종목들은 무엇일지 미리미리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시를 책임지시는 두 분입니다.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눈썰미 좋은 시청자분들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오늘의 센터십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또 부담감이 막중한 자리거든요. 각오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해? 똑같죠. 뭐 저기랑 아유, 여기랑. 왜 그러세요? 센터 노리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아, 저는 저쪽이 저도 더 좋은데. 그래? 네. 뭐 방송국 PD님의 요청에 의해서 네. 키높이가 맞지 않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네. 네, 가운데 센터로 들어오게 됐는데 뭐 이래저래 아무튼 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센터에 또 자리를 해주고 계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경락 대표님의 브래드 피트 웃음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오늘 웃음 많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선균 닮은 걸로 또 유명하신 이광무 대표님. 제가요? 네. 어떠세요? 오늘 센터를 좀 뺏기셨는데 사실 저 자리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우셨어요? 진한 씨 가까이 있으니까 네. 긴장돼서 안 되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두 분을 바라보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긴장이 풀린 우리 이선균,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 한 시간은 또 어떨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더 힘차게 종목 발굴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 찾으러 출발하기 전에요.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이슈 스캐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이경락 대표님의 시선에서 찾은 오늘장 헤드라인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기사입니다. 구글 TPU 시장에 역시나 뜨거운 키워드죠. 밸류체인에 속한 국내 기업들과 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경락 대표님 한 줄 평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 중심으로, 그러니까 구글 중심으로 시장이 2차 파동을 그릴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그런 그림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TPU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ASIC 기반이거든요. 맞춤형 설계 기반의 TPU 시장,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빠지니까 오늘 SK 하이닉스 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TPU에도 핵심은 HBM이거든요. 저는 이거 주식시장이 이렇게 멍충해? 이거 왜 파는 거야? 막 아침에 그랬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SK 하이닉스가 아래 꼴이 자꾸 올라오는 거 보면서 시장은 정말 스마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됐든 구글로 인해 가지고 2차 파동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메모리가 강세를 보이는 건 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물론 오늘 코스닥은 바이오나 이차전지가 또 올리면서 또 코스닥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코스피 또 반도체가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의 제목은 의미 있는 양봉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양봉. 네. 먼저 이제 업종 차트 보게 되면요. 코스피가 41선을 타면서 검은 색깔이 41선이거든요. 여기가 지지라인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었어요. 2차 파동의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주식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 11선 위를 돌파하는 처음으로 날개짓을 하려고 하는 그 그림, 골든크로스라고 얘기하죠. 그 그림이 만들어졌고요. SK 하이닉스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41선이 지지해주면서 빨간불로 돌아서는, 오늘 마이너스 3% 떨어졌다가 바닥 하단 라인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대형주에서 대장이 될 거라고 한 종목이 뭐였죠?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가 오늘부로 신고가를 또 만들었어요. 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는 양봉이기 때문에 시장이 새로운 판때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TPU 이슈와 함께 메모리 기판주들 사실 어제부터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는 있지만 우리 이경환 대표님께서는 시즌 1 때부터 내내 좀 강조를 해주셨던 네.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누적 상승률을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이경환 대표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또 선견지명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선견지명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들, 수급 포착된 종목들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평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카카오 코인 개발 착수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실행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었죠. 자세한 이야기 우리 한줄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확실히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요. 좋은 뉴스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시장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뉴스가 많아집니다. 일단 뭐 반도체, 바이오, 로봇, 뭐 오늘은 2차 전지까지도 힘을 더해줘서 주도주가 좋았고요. 시장이 안정적으로 바뀌니까 좋은 뉴스들이 많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가 경영 정상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 추진력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AI 컨텐츠 안에서 네이버에 상당히 좀 밀려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두 종목을 비교해서 네카오 중에서 네이버를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 AI와 카카오가 손잡고 이제 경영 정상화까지 만들어지면서 지금 네이버가 시장을 선점해 가려고 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 그나마 네이버의 이 합병에 대한 소식에 카카오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 화폐의 단위가 지폐를 쓰다가 카드를 쓰는 시대, 이제는 핀테크를 쓰는 시대가 네. 또 돌아오겠죠. 페이에 대한 시장 개념, 어마어마한 시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AI가 좀 더 발전한다면요, 시장에 대한 소비 패턴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화폐 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좋은 시장 분위기에서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좀 뭔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의 총알을 울리는 그런 뉴스를 또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광우 대표님이 확실히 센터를 벗어나시니까 네.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셔서 그런지 더 네. 날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진아임 씨하고 딱 이 정도 거리를 이 정도 거리? 유지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웠나요? 긴장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더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이슈와 함께 수혜볼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슈의 수급이 붙어서 시장이 선택을 받은 종목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한 줄 평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 사실 반등의 힘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실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댓글 쭉 보고 있으니까 이경환 대표님께 삼성전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사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항상 아쉽잖아요. 어디서 더 꼼꼼한 전략 챙겨주실까요? 삼성전기야 뭐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했던 종목인데 네.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매일 낮 12시 30분에 진행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1시예요. 12시 30분에 일단 진행하니까 내일은 12시 30분 유튜브 한국경제TV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낮 12시 30분, 이번 주까지는 12시 30분에 진행하십니다. 무료니까요.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이경환 대표님과 더 꼼꼼한 전략 무료로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라이언님께서 이런 댓글이 있네요. 네. 달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어떤 거를 이렇게 반짝반짝 달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거든요. 뭔지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경래 대표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수익률 대회에서의 우승 경력입니다. 수익률 그러니까 대회. 이제 수익왕도 있었고요. 네. 이제 주간 베스트를 좀 쌓아놓으면서 드디어 이제 어깨를 나란히. 별 4개쯤은 되어야 우리 이경환 대표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군요. 정말 엄청난 사실 저 배지가 그냥 작게만 보이지만 엄청난 배지입니다. 수익률 대회 1등 우승의 타이틀을 거머쥔 이광우 대표님과 또 무료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요? 이 방송 마치고 제가 이제 뒤를 책임져주는 남자로 애프터 마켓에 대한 보너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좋았지만 어제 진정했던 종목들이 오늘 모두 다 결과가 좋았어요. 네. 오늘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중엔 이경란 대표님, 장후 애프터마켓의 보너스 선물 같은 시간 준비한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의 얼굴 클릭하시면 또 무료로 종목에 대해 더 꼼꼼한 선물 같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수익왕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시 10분입니다. 네, 저희 종목쇼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합니다. 재치 있는 댓글, 응원의 댓글, 고민의 댓글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에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댓글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슈 스캐너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만난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쳐볼까요? 전광판 보시죠. 네, 오늘은 더 붉은 기운 가득한 전광판입니다.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반도체 후공정, 기판주들 오늘도 탄력 이어가는 모습, 또 리튬 오랜만에 석유화학 쪽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수급 레이더가 포착한 종목들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지도 보시죠.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파두, 엑시콘, STI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코나이, 신성ENG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 선정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 쪽 위주로 또 골랐고요. 네. 뭐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모양 만들어 놓고 있는 것들. 모양 만들어 놨는데 수급 들어오는 것들. 원래 이론장에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도치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오늘의 주제는 도치입니다. 도치 오늘의 또 수급 포착된 종목들 앞으로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네. 선정 이유도 바로 들어볼까요? 여전히 저는 이제 섹터에 대한 순환매를 좀 보고 있는데요. 바이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섹터 내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파두예요. 파두. 오늘 이 종목만 도치가 좀 아닐 거예요. 파두는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죠. 지난 시즌에 한 80%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맞아요. 파두 악담만 나온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파두 미담만 나와가지고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SSD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들려요. 어제 그 구글의 TPU가 바로 이제 그 요런 류의 종목에게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 ASIC를 뭐 어떤 규격화된 모듈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GPU나 뭐 어떤 CPU를 놓고서 HBM 구조나 아니면 LPDDR이나 GDDR의 구조를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ASIC의 구글이 추구하는 TPU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은 정말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파두와 같은 이런 팹밀스 업체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메모리 전문 팹밀스 업체들은 그 설계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파두는 SK하이닉스에게는 정말 고마운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SSD 컨트롤러, 그러니까 낸드를 쫙 놓고서 거기에 FC CSP라는 칩을 놓고 그거를 이제 그 낸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 SSD 컨트롤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설계를 할 수 있는데 SK하이닉스 못하니까 파두한테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파두가 성장해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SSD 지금 부족 현상 계속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그리고 다양한 컨트롤러를 시장에서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두는 내년도에 굉장히 실적부터 그 성장세가 점프업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파두는 지금 봐야 된다. 시장은 2차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시장에서 그런 반응을 보인 거죠.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누가 반응을 보였냐? 사모 쪽에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림을 보십시오. 52주 신고가 이후에 시장 안 좋았다가 오늘 시장 좋아지네 빠르게 돌아서는 게 바로 파두부터였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큰 양봉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종합점수 84점에 차트 점수 95점. 뒷손 차트네요. 맞으면 더 아프다는 그 차트, 뒷손 차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저희 애청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파두 악담만 나왔던 파두에서 파두 이제는 미담만 나올 것이다 라고 소개해 주신 뒤 시즌 1 때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그 종목이죠. 오늘 다시 수급 포착돼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종목 파두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 바이오도 좋았고요.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또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뮤노온시아라는 종목이 상당히 급등세가 좋습니다. 유한양행에서 이제 파생돼서 면역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와서 그 종목을 필두로 해서 면역 항암제 만드는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가 면역 항암제로 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좀 든든한 배경이 좀 약했어요.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근데 이제 대웅제약의 대웅을 뒤를 힘을 얻으면서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는 자금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나게 됐고요. 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웅을 만나고 나서 연구 개발이 상당히 빨라져서 지금 대웅그룹과도 어쩌면 사실 대웅은 바이오시밀러 연구에 굉장히 뒤처졌던 기업인데 자금력을 통해서 한올 바이오파마를 포섭하고 지금은 두 기업이 모두 다 다양한 이 항암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제는 좀 기대해볼 만한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견고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배열을 좀 타고 있습니다. 주가 추세는 지난 이 연초 때부터 해서 바닥을 좀 뒤졌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점수도 양호한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추세가 이제 이격도를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위치에서 확실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서 보시는 수급에 대한 부분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동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빠른 속도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소개했던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 나올 때 이런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차트가 어쩌면은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계속해서 좀 터치해 나가면서 새로운 고가를 만드는 종목들이 급등을 잘합니다. 제가 ISC 추천했을 때 네. 이 자리에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에서 차트에 대한 유형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ISC 첫날 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비슷한 위치에 와 있다. 한올 바이오파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이경환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까요? 엑시콘이에요. 엑시콘. 파두로 이야기하면 엑시콘을 안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연결되고 뭐 젠이라고 얘기합니다. 젠6, 그러니까 SSD에 차세대 SSD 젠6와 연결되는 기업들이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두를 선택하고 엑시콘을 빼버리면 엑시콘이 섭섭해할까봐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엑시콘은 SSD 테스트 검사 장비를 국내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기업이고 그게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메모리 테스트 검사 장비, 또 뭐 낸드 테스트, 디램 테스트 막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은 SSD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내년도 젠6, 그러니까 차세대 SSD 관련돼 가지고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CX에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CXL은 다가오는 이 AI 시대 패키징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예요. CPX도 있고 루빈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지금. 네. 정말 패키징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엄마 브루드컴은 새로운 방식을 또 추구한다고 하네요. AMD는 새로운 방식. 구글의 TPU는 또 새로운 방식을 진행한다고 해요. 자, 가지각색의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다 주려고 할 겁니다. 자, 패키징이 다양해지게 되면 검사 테스트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HBM도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는 버닝 테스트 시장은 계속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바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엑시콘은 지금 보자.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여기 양봉이 하나 더 붙어야지 뭔가 의미 있는 양봉이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이런 흐름 뒤에 강하게 치고 나가는 패턴들이 요즘에 유행이다 보니까 네. 행여나 내일 강하게 떠버리면 좀 몸내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그녀를 만나기 전에 100m 전이에요. 만나고 나면 1일 뜰 겁니다. 뜨거운 좋습니다. 사랑이 시작될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이경환 대표님이 오늘부터 1일은 아니고 한 반나절쯤 하고 나서 1일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많았죠. 때문에 예. 거의 종목계의 큐피트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시콘 내일 어떤 흐름 보일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수급 포착 종목이었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네. 어떤 종목일까요? 코나이입니다. 코나이. 네. 사실 코나이는요, 제가 옆에 계시는 이경락 대표님 때문에 영감을 얻으셨나요? 영감을 얻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요? 10년 전 이경락 전문가를 만났을 때 그 같은 다양한 방송하는데- 매력을 가지신 네, 그때 코나이를 갖고 오셨어요. 10년 10년 전에 주가 한번
각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아볼게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섰습니다. 진짜요? 칭찬합니다. 저는 이게까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 과거에 10년 전에 코나이는 대단한 기업이었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에 IC 카드를 이 회사가 만들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이제 풍족하게 카드가 많이 발급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한때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도 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카드에 대한 소비가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좀 떨어져서 주가는 오랜 시간 동안 좀 이제 좀 트렌드를 좀 잃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스마트 카드 시장에서 새롭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나이가 가지고 있는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플랫폼을 만들고 공공 사업에 대한 입찰을 잘 해놔서 지금은 뭐 지역 화폐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지역군에 결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기업 안에서의 화폐를 쓸 때 이 코나이가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런 형태로 해서 상품권이라든지 직원 복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결제를 유도하는 그런 플랫폼을 각각 갖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코나이가 그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코나이 주가를 보시고 실적을 보시면은 사실 큰 퍼포먼스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뭐랄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사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어떤 플랫폼에 대한 대리점이라든지 확장이 갖춰진 곳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굉장히 원활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맹점 혹은 고객사가 많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코나이에 대한 수익성 계속해서 좀 확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의 위치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에 횡보했던 위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뭐 시장에 대한 특징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제까지 수급에 대한 공백이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장에서는 확실하게 외국인과 특히 기관이 잡아내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장에서 양매수 들어온 종목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단기 탄력이 강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년 전 다양한 매력을 갖고 계셨던 이경락 대표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그 종목 코나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강문 대표님의 두 번째 수급 부착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 얘기하니까 10년 전 제가 생각나. 그때는 참 머리도 말랑말랑했어요. 네, 진짜 지금 보고 머리가 싶-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자 물렁물렁한 머리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예요. STI. 이 종목은 그 많은 분들이 CCSS라고 해가지고 화학 분사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만들 때 칙칙 뿌려주면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웩 공정, 젖어 있는 공정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힌트가 있어요 지금.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뭐 OLED에 들어가는 어떤 색깔을 씌우고 막 이런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반도체가 HBM으로 넘어오고 나서 반도체 HBM 같은 경우는 웨이퍼 사이에다가 언더필을 넣어야 돼, 어떤 액체를 넣어야 되거든요. 바로 거기에 동사의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HBM TC 본딩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부속 장비, 부품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HBM4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별표 5개짜리 얘기예요. 고급 정보입니까? 네, 고급 정보. CCSS가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의 메인 장비로, 굉장히 중요한 장비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점프할 수밖에 없죠. 자, 3분기 실적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미스란 건 상관하지 마세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3분기 미스, 4분기부터 조금씩 어닝, 내년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그림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지금이 바로 매수 촉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장비들, 반도체 소부장들, 그리고 코스닥에 속한 종목들은 자, 화면 잡아주시면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이상하리만큼 견조하고 여기 굉장히 중요했어요. 컵을 받치듯이 굉장히 이쁘게 딱 마무리됐거든요. 좋죠. 자, 이것도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에 있습니다. 자, 내일 1일자 뜨게 되면 이 종목은 정말 뜨거운
영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좋습니다. 종목 큐피트가 선정한 마지막 수급 포착 종목 STI였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에 있는 만큼 내일장 1일이 된다면 또 얼마나 뜨거운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신성 ENG 가져왔습니다. 신성 ENG. 네, 재생에너지에 대한 특징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간간히 이제 반도체 혹은 2차 전지 쪽에 클린룸 공급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업에 시장을 진출해서 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것 같은 내용들로 해서 시장이 좀 꾸준하게 오름세 추세 우상향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한 2, 3주 동안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낙폭과대의 반발 매수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래 이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올해 그러니까 이달 초에 이재명 정부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꺼내왔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향후에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 어떤 발전의 인프라에 계속해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키워드에 태양광, 풍력, 수소 이야기를 많이 꺼냈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에너지원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의무 설치화를 했어요. 이 모습들은 사실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많이 닮아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내용들이 이달 초에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순방 마치고 친환경 정책에 대한 내용들 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좀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단기적 하락이 좀 아쉬운데요. 주가를 일단은 큰 차트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약했을 때 혹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기조에 좀 약했을 때 주가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는 충분히 쉬었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를 좀 다져놨고요. 오늘 좀 양봉이 연출되면서 네. 기술적 반등의 신호탄을 좀 만들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위치에서 저가 매수. 사실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ENG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시간입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 드릴 텐데요.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접수됐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5가지 종목입니다. SK이터닉스, 삼성전기, KC텍, JNTC, NC소프트, 리노공업, 바이넥스, 카카오, 코오롱 들어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종목 고민들이 정말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데 항상 매번 댓글은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종목 상담하시는 시청자분들 팁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 저희 방송 시작하고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올려주시면 저 우선적으로 좀 미리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만큼은 내가 좀 먼저 우선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라는 거 있으면 두 분이 좀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경래 대표님 어떤 종목 먼저 상담 도와주실까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예. 아니 삼성전기. 질문이 어. 대형주인데 왜 가볍게 가나요? 뭐 그거 싫어요? 그게 싫은지 좋죠. 좋은지 궁금해가지고 좋은 거 아니실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네. 말씀 좀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시청자님. 예, 그럼 싫으신가 좋으신가? 예. 아무튼 네. 흥미롭네요. 네, 예. 대형주인데 무거운 종목인데 근데 왜 빨리 이렇게, 가나요, 거기? 탄력적으로 움직이는지 예. 아주 흥미로워요. 예. 흥미로우셔서. 삼성전기 대형주인데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준다. TPU 수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구글의 TPU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뭐 최근에 TPU 때문에 올라왔다. 글쎄요. 뭐 당연히 뭐 맞춤형 어떤 모듈 시대가 열리게 되면
삼성전기와 같은 후공정 기업들이 바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삼성전기가 올라온 가장 큰 배경은 지금 서버 시장에서 FCBGA가 많이 쓰이고 또 MLCC가 많이 쓰이게 되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는 논리가 붙었던 거예요. 심지어 FCBGA 같은 경우는 이미 완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삼성전기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 삼성전기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네. 있는 이비덴이나 뭐 무라타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삼성전기도 올라가야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FCBGA가 이제 B2C로 넘어갑니다. MLCC도 B2C로 넘어가요. 서버뿐만 아니라 B2C.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 또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물량이 부족해지겠구나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물량이 부족해졌나요? 아니죠. 지금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네. 거죠. 물량이 부족해져가지고 삼성전기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뭐 몇% 떴다 이런 뉴스 나올 때 팔아도 돼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말씀 중에 머니까. 너무 죄송한데 예. 지금 상담 올려주신 분이 싫습니다라고 예?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탄력 보여주는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못 사셨다고. 아, 더 못 샀구나.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어떻게 조정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 시점일까요? 신나게 설명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기다리는 조정을 안 올 거예요. 신고가 뚫어가지고 네. 근데 신고가 뚫어놓고 눌림목 주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때 분할 매수로 계속 접근하면 돼요. 자, 급할 필요는 없지만 네. 또 안 사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붙기보다는 신고가 이후 조정을 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기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 어떤 네. 종목 우선적으로 상담 도와주실까요? JNTC 보도록 하겠습니다. JNTC. 네.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도 어제 오늘 좀 반등하면서 그래도 좀 희망을 좀 가져볼 때가 왔다. 홀딩해도 좋다. 먼저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우리가 이제 이 JNTC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올해 연중에 IT 업계에 좀 지갑 변동이 있었다면은 엔비디아예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여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늘리는데 특히나 미 정부의 입김으로 해서 인텔에 대한 투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인텔이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CPU 사업이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 유리기판 사업일 것이고 나중에는 뭐 추가적으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판 형태가 좀 더 다양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인텔이 유리기판 사업을 한다면 가장 접근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도 SKC 앱솔루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그만한 기업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앱솔루스나 아니면은 뭐 JNTC나 모두 다 미국에 있는 코닝사와 한번 연결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켜보고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뉴스 나올 때 함께 움직이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텔이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이고 엔비디아도 인텔을 통해서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속도화 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머지않아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상용화되고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상했었던 기술 로드램프보다 좀 더 한 거의 6개월 정도는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주가의 흐름 본다라면은 현재는 단기 하락이 좀 크게 진행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준비하고 있는 위치이거든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주가가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번에 좀 단번에 쉽게 내려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23,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요. 최근에 저점 라인대에서 비중을 늘리지 못했다면은 23,000원 라인대 맞고 내려오는 시점은 더 모으셔도 좋다. 그리고 나서 N자형 형태로 올라온다라면은 저는 연중 신고가 위치까지도 좀 더 들고 가보자.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조금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SKC를 강조를 더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까지 그러세요? 참고 좀 해줍니다. 네, 유리기판 앞으로 더 성장성 있는 산업이기 네. 때문에 JNTC 홀딩해도 된다와 함께 SKC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자. 23,000원 매물벽 조정이 나올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에 있다.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JNTC 만나봤고요.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앞서서 삼성전기 상담 신청해주신 시청자분님께서 어떻게 조정이 안 온대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럼 따고 사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되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번에 41선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때 사셨으면 될 텐데 어. 항상 이렇게 힘들어하죠. 한번 올라가는 거 보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니까.
기회를 주겠죠. 기다리면 사점 줄 겁니다.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확하게 뭐 저점에 잡아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기 어려워요. 그냥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셔도 됩니다. 삼성전기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천천히 자신 있게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저희 4시 방송 보시면 우리 이경 대표님이 분명히 또 수급포착 종목으로 갖고 나오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회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상담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이광문 대표님 어제 가져 나온 네. 리노공업. 리노공업. 네. 어제 원래 제가 또 리노공업 가져 나오려고 했는데 알죠? 갭싸게 확 선착순이에요. 원고 저희는. 보내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리노공업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리노공업 지금 가격이 적정 주가일까요? 네, 또 이런 또 질문을 또 처음 들어보네요. 예. 목표가를 얼마 보세요?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네. 또 적정- 꽈서 질문하시는 건 제가 이제 처음 들어봅니다. 적정 주가 아니고요. 리노공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노공업 포구핀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가면 그 전문 엔지니어 아주머니들이 이거 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근데 패키징이 정말 다양해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한 땀 한 땀 만들어지는 게 더 복잡해져요. 그 핀들의 길이가 높은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소켓에 꽂아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죠. 엄청나게 다양해지죠. 그러면 리노공업의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 패키징의 다양화. 그렇죠. 자, 구글의 TPU, 브로드컴의 ASIC, 요즘에 나오는 유행하는 단어들이에요. 거기에 최대 수혜주로 리노공업은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주가 올라왔고 오늘 또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결론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신고가 지금 만들었잖아요. 오랫동안 박스 그리다가 자, 지금 딱 신고가 만들었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는 꽃놀이패로 즐기시면 됩니다. 특공대가 밤에 야간 투입됐는데 깽가리 치면서 북치면서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근데 그쵸. 지금 이미 이 종목은 신고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깽가리 치면서 북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리노공업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지금은 홀딩하자, 계속해서 끌고 가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역시 수급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광무 대표님, 네. 다음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지 바로 바이넥스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네. 바이넥스도 이제 주목받을 만한 때가 왔거든요. 때가 왔다. 저도 이제 바이넥스를 사실 방송에서 여러 번 많이 외쳤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바이넥스 하면 제가 좀 맞아요. 기억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작년에 크게 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올해도 좀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저조합니다. 바이넥스에 대한 장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CDMO, CMO 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주요 기업들이 새로운 신사업으로 CDMO, CMO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려고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위탁 생산을 한국에 대한 시장을 많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넥스가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미국에 안에서 이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절연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혹은 주변 기업들을 새롭게 다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연중에 실사 측정해서 FDA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 대한 유치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바이넥스가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쉬워요. 네.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때가 내년에 옵니다. 왜냐하면은 셀트리온의 고정적인 약품군을 이 바이넥스가 고정적인 생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그 숫자만 가져와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의 모멘텀을 2년에서 3년 사이에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셀트리온이 자체 생산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에 대한 모습을 투영된다라면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 그 동안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좀 높인다면은 바이넥스에 대한 모멘텀은 클 것 같고요. 일단 올해하고 내년이 중요한 종목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주가는 좀 사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소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주가는 좀 아쉬워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현재 위치는 일단은 여러 오랜 시간 동안에 다중바닥을 만들었던 위치에 최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청자분의 매수하신 가격대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네.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이라면은 단기 목표가를 한 15,000원에서
5,500원 요 사이 안에서 한번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 시간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이 있다라면은 적어도 17,000원 아닌 때까지 올라오는 거는 좀 기다려 보셔자. 예,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바이넥스. 일단 손실 중이시면 홀딩하는 전략. 단기 1차 목표가 15,000원, 그 이상으로는 17,000원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정성스러운 상담 감사하다고도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한 종목씩만 진짜 빠르게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환 대표님 다음 종목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KC텍이에요. KC텍? 네. 근데 KC텍은 좋은 친구는 예측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있는 게 편안하단 말이죠. 네. KC텍은 그런 류의 종목이에요. 항상 실적이 예측할 수 있는 실적이 계속 나와요. 꾸준하게 만들어지는 기업이고요. CMP라고 해가지고 연마예요, 연마. 반도체를 연마해주는. 그러니까 네. 그 무슨 이게 영미 옛날에 그 있잖아요. 컬링인가? 컬링이요. 네. 그것처럼 이제 반도체를 반듯반듯하게 해주는 네. 건데 요게 HBM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세정과 이런 연마제를 만드는 기업이고 당연히 실적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 미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은 이번에 3분기 실적 미스 나온 거 여러분들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3분기가 안 좋으면요 4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SK하이닉스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4분기가 좋다는 얘기고요. 네. 4분기보다 내년도가 더 좋아져요. 삼성은 SK하이닉스가 4분기가 더 좋을 테니까. 네. 이렇게 1분기가 한 분기가 2월 되는 소부장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기 구간이 매수 맥점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종목은 매수 맥점인데 다만 KC텍과 KC가 나눠져 있어요. 저는 KC텍 절반을 KC와 함께 가지고 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KC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거. 사과 한쪽을 나눠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스택에 대한 꼼꼼한 전략까지 우리 이경환 대표님이 또 꼼꼼하게 전략 챙겨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못다한 상담은 저희 또 5시 10분에 온라인 무료 네. 공개 방송에서 더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앞서 상담 팁 드렸잖아요. 저희 방송 시작하고 5분에서 10분 사이에 댓글 빠르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팁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환 대표님과 또 무료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내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무료로 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픽 종목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5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SK바이오팜, 한미반도체, 한올바이오파마, 인투셀, 미래나노텍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5종목 모두 세 박자 합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종목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한미반도체, 이광무 대표님의 픽은 플리토입니다. 인투셀이네요. 죄송합니다. 인투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4가지 키워드, HBM, 후공정, 투자 확대, 실적 호조, 국가대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국물도 없는 종목이에요. 국물주입니다. 국물주. 네. 왠지 아시죠? 네. 뭐예요? 국민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국민 물린 주식. 그러니까요. 그때 국민들이 다 물린 주식이에요. 저는 이제 유튜브 하면서 종목 상담 올라오는 것 중에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대표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올라는 갑니다. 하지만 대장주는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동안에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올라갑니다. 대장주가 될 수도?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카이스트 김정훈 교수님, 참 연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HBM에 이어가지고 HBF가 뜰 거다라고 연일 그냥 전국에 있는 방송국 다 다니시면서 HBF를 홍보하는 거 보고 제가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TC 본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HBF로도 낸드도 쌓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엄마 여기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카이스트 쪽이 아니라 다른 데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GDDR을 놓고 HBM을 놓고 HBM을 놓고 또 GDDR이나 LPDDR을 놓고 한 번에 구멍 뚫어가지고 TC 본딩을 하자. 네. HBL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 이게 더 빠르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래저래 쌓는 방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는 수율의 한미반도체, 또 TSV 공정, TC 본딩 공정, 후공정의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이 더욱더 돋보일 가능성이 높고 매출 확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이 판단할 것 같아요. 자, HBF 같은 경우에는 낸드를 디램처럼 쌓는 이 방식은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 된다라고 하니까 서서히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일단 가져가는 게 맞고 네.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패키징이 다양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패키징 장비들 막 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미반도체는 TC 본딩만 잘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후공정 패키징 장비의 절대 강장 중에 하나입니다. 대만의 오스타트 업체들 목 빳빳합니다. 요즘에 잘 나가가지고. 하지만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패키징을 하고 파운드리를 하고 HBM4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계속 가져가고 아니면 신규로 매수해야 될 자리가 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최근에 이 종목의 수급이 달라졌습니다. HBF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서 온 것처럼 사들이고 있고요. 자, 서서히 기면서 지금 61선을 타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아직까지 1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일 전날이에요. 설레는 마음으로 연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당신 내일 물레방앗간 뒤로 오실래요?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란 대표님의 파이널 픽 종목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이제는 대장의 자리도 노릴 수 있겠다. 가장 설레이는 썸 단계에 있는 만큼 외국인이 또 뭔가라는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수급까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파이널 픽 종목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 픽 인투셀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삼성 바이오에피스 본계약 비파마 특허 4가지 키워드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장에서 이 대형 바이오 종목 중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네. 신고가를 갔어요. 여전히 ADC가 뜨겁다라는 걸 또 증명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가켄 바이오에서 이 창업자가 새롭게 만든 회사가 인투셀입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리가켄 바이오 못지않은 기술을 가지고 인투셀을 창립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고 ADC의 후속 종목으로 해서 많은 종목들을 들여다보실 텐데 이 종목이 가장 또 유리한 점 중에 하나가 무슨 사업이든 고객사를 많이 다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많은 상태라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이 항암제 학회라든지 또 종양 학회라든지 이런 학회가 좀 연출이 된다면은 아마 임상 데이터 발표라든지 연구 데이터 발표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런 스케줄을 예상해 본다라면은 연말 연초 때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해서 암학회, 종양학회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스케줄링을 이제 기대해 보신다라면은 지금이 이제 투자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ADC가 또 연말 되면은 또 주목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바이오를 인수 매각할 수 있는 시기가 연말 연초에 대부분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연말 때 또 연초 때 기대를 해보면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등셀의 또 아픈 구석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의 이 본계약도 앞으로 기대도 하지만은 사실 많은 파이프라인 중에서 기존의 특허에 대한 출원에 좀 침해에 대한 불편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주가가 좀 쿵 떨어진 적이 있어요. 주가 위치도 한번 봐볼까요? 바로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때 당시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인투셀이 괜한 시간 허비한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저는 이때 오히려 인투셀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특허에 대한 부분들의 침해에 대해서는 네. 빙산의 일각이다. 더 좋은 파이프라인들이 많다는 게 알려져 왔고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쿡 떨어진 거에 대해서 지수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해서 한 번 떨어지면은 적극적으로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회 없이 단숨에 꾸준하게 이전에 있었던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올라오고 나서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정배열이 우상향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 흐름들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연초에 강할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인투셀까지 오늘장 파이널 픽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다한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이경락 대표님과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내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잠시 후 5시 10분 앞으로 한 20분 정도 후에는 이광무 대표님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이 두 분 통해 가지고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